자, 정적분하고 부정적분하고 가장 큰 차이. 세 글자, 네 글자가 아니라.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가장 큰 차이. 이제 넘어와야 되거든, 이렇게. 가장 큰 차이는 그게 아닌데. 적분 상수 그런 게 아닌데. 자, 얘는 넓이를 구하니까 얘는 숫자야, 숫자. 결과가. 정적분의 결과는 숫자가 나오지. 넓이. 그러니까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뭐 넓이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넓이를 아랫부분이면 음수를 주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해. 전체적으로. 근데 부정적분은 뭐냐면 함수야. 함수. 우리가 방금 적분해봤지. 결과가 뭐가 나와? 식이 나오잖아. 함수 식이 나와 마지막에. 플러스 c는 그냥 적분 상수였고.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가장 큰 차이는 이거야. 함수냐 상수냐야. 함수냐 숫자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적분 문제 있을 때 그 문제에서 뭐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 문제는 전부 다 부정적분에 관한 문제라는 거야. 정적분에서 그런 문제가 안 나온다는 거지. 숫자가 이미 나와버린, 답이 나와 있는데 그걸 뭐 최대값 최소값 뭘 구하라고 나오겠어. 그래서 부정적분에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 뭐 절대 부등식 이런 것도 나오는 거고. 이 넘어오면은 맨 처음에 정적분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넓이를 구하는 구분구적법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미적 1에서야. 미적 2에서는 구분구적법을 다루질 않아. 미적 2 다루진 않은데 미적 1에서 다뤘기 때문에 수능에 짬뽕이와 같이 나온다는 얘기야. 구분구적법. 구분구적법 얘기를 잠깐 하면 구분구적법은 뭐 이런 얘기지. 이렇게 삐뚤어졌어. 마음이 삐뚤어졌나? 어떻게 알았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A부터 B까지라고 하고 주어진 시가 fx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넓이 구하시오지. 이 넓이를 모두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다 사각형을 치기 시작하지. 요렇게 사각형을 만들고, 요렇게 사각형을 만들고, 요렇게 사각형을, 뭐 이런 짓을 쭉 해간다는 거지. 마지막까지 이렇게까지. 그래서 중간에 있는 거 K번째 있는 사각형 하나 잡아서 얘를 대표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구분구적법 문제야. 어떻게 해서 얘를 n등분 하니까 n등분 해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한 칸의 요 한 칸의 길이는 B에서 A를 뺀 것을 n등분 한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좌표겠지. 여기에 좌표는 x 좌표는 A에서 이만큼 왔잖아. A에다가 얼마만큼 왔어? n분의 B 빼기 A 한 칸씩을 모두 몇 번 왔냐면 K번 곱해가지고 왔지. 그러니까 x 좌표가 여기가 되겠지. 여기 왜 잡아줘 x좌표를? 이쪽에 함수값이 높이가 되니까. 이게 함수값이 f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의 k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k번째 넓이, 고로 k번째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가로는 n분의 b 빼기 a이고 곱하기 세로는 저거 f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의 k다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얘들을 뭐 해주면 돼? 전부 다 더해주면 돼. 쭉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더해주면 이 사각형, 여러분들 눈에 보고 있는 사각형 n개의 합, n개의 합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최종적으로 뭘 해주면 리미트 극한을 취해주면 우리가 찾고 있는 a부터 b까지 넓이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a부터 b까지의 fx dx라고 정적분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지. 얘를. 그래서 얘가 지금 급수잖아. 등비급수지. 이 급수와 정적분 사이의 관계식이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야. 나온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걸 가지고 바꾸는 연습도 했었어.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바꿨을까? 여기 있는 거 갖고. 자,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바꿨어.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k를 우리가 x로 바꿔야겠지. 그래 fx가 되니까. 그러면 규칙이 뭐였냐면 아래 끝은 맨 앞에 있는 a가 되고 위 끝은 이 두 개를 더한 거. 요렇게 둘이 더한 거. a 더하기 b 빼기 a에서 얘가 b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래 끝 위 끝이 a부터 b까지가 나오는 거고, 내가 이 식이 x로 바뀌었잖아. x로 바뀌었으면은 요 놈은 여기 뒤에까지 여기 dx로 바꿔주는 규칙을 따라간다는 얘기야. 얘가.
n분의 b 빼기 a는 dx로 바뀐다는 얘기지. n분의 b 빼기 a는. 근데 요게 전체적으로 바꾼 거고, 그 앞에 미적원에서 했던 얘기는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의 k가 있을 때 첫 번째가 n분의 1을 x로 바꾸는 거, 두 번째가 n분의 b 빼기 a를 x로 바꾸는 거, 세 번째가 방금 한 전체를 x로 바꾸는 요 세 가지 방법을 썼었다고. 실제 수능에서는 세 번째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우리가 사용 전부 다를 바꿔주는 방법밖에 안 나오는 거고, 학교 시험 내신에서는 이 세 개가 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로. 다시 또 이 얘기를 하게 될 거야. 네, 우선 복습 한번 했어요. 앞에 이 부분을 잘라서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봐봐. 모르겠습니다. 자, 구분구족법을 했고, 구분구족법을 하고 나면 정적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성질이 나오기 시작하지. 이제 구분구족법 했으니까 첫 번째 정적분의 성질. 정적분의 성질이 뭐가 있을까? 성질보다 정적분의 정의. 정의가 방금 그거야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적분이라는 것은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하면 실제 계산법, 계산하는 것은 얘를 뭐야? 미쳐버려. 이렇게 다 돼야 돼. 얘를 전체 큰 fx가 되고 a부터 b까지 적분인 거, 실제 계산법은 라지 f b 마이너스 이렇게 해야지. fa 이렇게 계산해 준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들의 연산 성질 있지. 연산에 대한 성질. 상수는 밖으로 나와야 되고, 뭐 그런 거 말로 하자. 그냥 상수는 밖으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는 분배가 가능하다. 뭐에 분배가 안 되냐면 곱셈과 나눗셈의 분배가 안 된다. 뭐하고 똑같냐면 시그마와 성질이 같아. 시그마도 곱셈과 나눗셈의 분배가 안 돼. 정적분도 곱셈과 나눗셈의 분배. 정적분뿐이 아니라 부정적분도. 적분은 곱셈과 나눗셈의 분배가 불가하다 정도까지가 우리가 미적원에서 배운. 물론 여기 이제 더 들어 세 번째가 저거 나오지? 우함수, 기함수. 자, 우함수, 기함수 포명이라는 거 너무 기본적인 성질 아닌가? 그것도 해야 되나? 이거 하고 나서 하자. 우함수, 기함수는, 자, 우함수라는 것은 어떤 함수를 우함수라고 하냐면 f의 마이너스 x가 그냥 fx가 돼버리는 걸 얘기하고, 기함수는 f의 마이너스 x를 했을 때 밖으로 뻘뻘 기어 나와서 마이너스 fx가 되는 걸 얘기를 한다는 소리야. 이렇게 나오는 걸. 그럼 우함수에서는 인테그랄 우리가 우함수, 기함수는 아래 끝, 위 끝이 절대값이 같아야 돼. 그럴 때 우함수, 기함수를 무조건 봐야 돼. 무조건 봐야 돼. 무조건. 아래 끝, 위 끝이 마이너스 a 써도 되겠니?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이렇게 나왔을 때 무조건 봐야 돼. 우함수, 기함수를 무조건. 얘가 우함수라면 2배의 0부터 a까지 fx dx를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얘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인데 얘가 현재 기함수라면 fx가 이 값은 0이 된다라는 거야. 이 값은 뭐 이게 왜 0이고 이게 왜 2배예요? 이거는 미적 원에 있는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좀 깊게 안 다루겠어. 이렇게 알아둬 그냥. 실제로 여러분들 학교 시험 보면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내용에서 이렇게만 풀면 됐지 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증명은 안 나와. 그래서 이렇게 우함수, 기함수는 이렇게 된다는 거. 자, 네 번째 얘기는 주기함수 얘기야. 주기함수. 정적분에만 있는 함수의 특징들이 우함수, 기함수하고 주기함수야. 주기함수가 좀 어려워. 나오면 잘 못 찾아.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잘 몰라. 주기함수 나왔을 때. 주기함수라는 것은 뭐 흔히 우리가 이제 fx가 fx 플러스 p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는 주기가 p인 함수가 되지. 그럼 예를 들어서 말이야, 뭐 이런 함수가 있었다 하자. 이게 주기가 p야. 그러면 하나 더 가도 계속 그릴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릴 수 있는 게 주기함수지. 왼쪽으로도 마찬가지고, 그지?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고 싶어. a부터 b까지야. 그러면 f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같은 함수들이 나오기 시작해. 이제부터. 자, 얘하고 얘 그대로 옮겨보면 이쪽으로 옮겨봅시다. a를 여기다가, a를 여기다가 아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넓이는 서로 같잖아. 내가 근데 여기는 좌표가 뭐가 되겠어? 이제 점이 좌표가 a에서 p까지 온 거지. 여기는
B에서 P까지 온 거겠지. 그러니까 A에다가 P를 더하고 B에다가 P를 더한 것도 같아진다는 얘기야. 이게 주기함수가 아니라면 적용이 안 돼. 주기함수 아니라면 뭐 이런 얘기야.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 여기서 그 다음에 이만치 더해가면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 이렇게 되면 뭐 이게 좀 사인 x니까 넓이가 똑같이 나올 수 있겠지만 부호가 다르죠. 우선은 생긴 모양이 다르면 지금처럼 주기함수 형태가 아니라면 뭐 완전히 그려보면 뭐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똑같은 간격으로 이만큼 이동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완전 다르잖아. 그러지? 그러니까 주기함수가 아니면 이게 적용이 안 돼. 그래서 주기함수에서만 얘가 가능해.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해. 이제 중요한 건 반대로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 반대로. 얘가 주기함수야. 그러면 똑같은 숫자를 빼서 만들 줄도 알아야 돼. 맨 처음으로 돌아갈 줄 알아야 돼. 어떤 게 공통으로 더해져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빼버려가지고 뒤쪽으로 넘길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야. 이걸 보는 게 정말 중요해. 주기함수에서는. 자, 그런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우리가 식을 a부터 a 더하기 p까지 fx dx 해시오. 그렇게 하시오. 그럼 얘랑 같은 거 찾기. 얘랑 같은 식 찾기. 얘랑 같은 식은 이게 지금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같아. 0부터 p까지 fx dx랑 같아. 얘가 그러지 않을까? 그러겠지. 왜냐면 똑같은 a를 빼준 거야. 그러니까 더해져 있는 게 p가 아니라고. 얘는 똑같이 a가 더해져 있는 거야. a를 둘 다 빼버렸어. 그러니까 0부터 p까지야. 그럼 0부터 p까지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주기함수를 그리면 맨 첫 주기, 맨 처음 주기랑 어딘가로 이동해도 그 넓이랑 같다는 얘기야. 얘가 이렇게 주어진 건. 이건 지금 보잖아. a부터 a 더하기 p까지는 0부터 p까지 한 주기를 그대로 옮기고 똑같이 넓이를 구할 때 한 주기를 그대로 옮겨갖고 그냥 구한 거야. 그러니까 이 a가 b가 돼도 상관이 없지. 한 주기를 그대로 그린 거니까 그냥 넓이가. 그래서 주어진 식에서 뭐 a부터 a 더하기 p까지는 b부터 b 더하기 p까지 앞에 문자가 되면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결국 이 애들은 전부 다 뭐가 돼? 0부터 p까지가 되기 때문에 처음 한 주기 넓이를 구하는 거라고. a부터 a 더하기 p까지 라는 얘기는. 이 중요한 얘기야. 지금 이것도 여기 나오는 상수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야. 결국 얘는 맨 처음 주기, 하나의 주기, 그 주기의 넓이를 구해주는 거다. 중요한 얘기 이거. 둘 다 지금 현재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험에 잘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야. 시험에 잘 나오지 않으니까 더 어려워. 주기함수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부정적분보다 정적분이 어려운 이유가 우함수, 기함수, 주기함수, 뭐 치환도 삼각 치환, 막 새로운 치환들이 나오니까 어려워지는 거야.